안녕하세요. 최혁도 교수입니다. 5.4장은 아이겐벡터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와는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x에서 어떤 ax로 이렇게 스탠다드 매트릭스 a로 변환하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 x라는 거는 이제 v라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고, ax는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어서 이제 v에서 w로 서브스페이스 이동을 할 때, 각 서브스페이스의 v와 w의 베이시스 상대좌표계 앞에서 배웠었죠. v와 w의 그 베이시스 상대좌표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x라는 거는 이제 x라는 거를 이제 v의 베이시스 상대좌표계에서 표현할 수 있고, 이 ax라는 w 안에 들어있는 좌표도 이 w의 베이시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베이시스의 상대좌표계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쪽 x 쪽의 베이시스 좌표와 ax 쪽의 베이시스 좌표 사이에는 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들 사이에는 이제 x는 이들 사이에는 그냥 a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건데, 각각의 이제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로 풀이를 이제 나중에 보면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와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을 좀 나가보죠. 어떤 n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는, 그러니까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왼쪽에서 벡터의 왼쪽에 매트릭스 A를 곱하는 걸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트릭스를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아까 설명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쪽은 V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고 이쪽은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요. 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쪽은 이제 V라는 n차원 벡터 스페이스, 이쪽은 W라는 m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V와 W 사이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V와 W에 대해서 V에 대해서는 B라는 베이시스를 정하고 W에 대해서는 C라는 베이시스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X 좌표에 어떤 이 V 안에 X 좌표가 있다고 했을 때, X의 베이시스 상대좌표 베이시스 B에 대한 상대좌표는 이렇게 브라켓 X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X와 XB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X는 이 B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에 모아놓은 건데, 이 B1부터 B, 이게 n차원 공간이니까 n까지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렇게 컬럼으로 모은 매트릭스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베이시스 상대좌표와 이 X 사이에는 이제 이런 B를 곱하면은 X가 나오는 이런 관계겠죠. 그래서 여기 이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x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C라는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C라는 이제 베이시스가 있는 거죠. C라는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 C는 C1부터 M까지 M개의 이제 베이시스가 있고, 그걸 이제 컬럼으로 묶은 게 C라는 매트릭스인데, 그러면 이 TXC와 TX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이제 t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탠다드 좌표계, 그러니까 표준 좌표계에서의 그 좌표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tx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시스 c에서 본 이제 tx 좌표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C의 베이시스 벡터들의 이런 웨이트를 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tx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x와 tx 사이에는 이 중간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x에다가 a를 곱하면 ax를 하면 tx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x에서 이제 a란 매트릭스를 구해서 tx가 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베이시스 좌표들은 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궁금한지는 좀 뒤에 가봐야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b라는 베이시스와, 그러니까 b라는 게 v를 위한 베이시스고, 그래서 x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x는 이제 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v 안에 있는 x는 v의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xb는 이제 이렇게 r1부터 rn까지 베이시스 앞에 붙는 개수들을 이제 벡터로 묶은 게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상대좌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x는 원래 이제 tx는 x에다가 a를 곱한 건데, 일단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 x가 이렇게 베이시스들의 이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더해서 변환하나, 이렇게 더해서 변환하나, 각각 변환한 후 더하나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 C 좌표계로 이 양변을 이쪽 변과 이쪽 변을 이제 베이시스 C 좌표계로 변환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 벡터를 이제 C 좌표계로 변환을 하고, 여기는 이 벡터를 C 좌표계로 각각 변환을 한 거예요. 역시나 이 좌표계 변환 역시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걸 묶어서 한 번에 변환하나 각각 변환해서 더하나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 베이시스 C에서의 이 tx 좌표는 베이시스 C에 대한 이제 tx의 상대 좌표는 mx 곱하기 xb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xb는 여기에서 좌표죠. 이 베이시스 b에서의 x 좌표, 베이시스 b에서의 x 좌표와 베이시스 c에서의 tx 좌표. 그래서 이쪽 좌표와 이쪽 좌표 사이에는 직접적으로는 이 중간에 m이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변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m이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m이라는 매트릭스는 여기에 있는 이 tb1c부터 이제 tb1c부터 tb2c, 그 다음에 tbnc까지를 컬럼으로 모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b1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v라는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예요. 이 각각의 이 v라는 벡터 스페이스의 각각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렇게 t라는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걸 베이시스 c 좌표계로 변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c에 대한 상대 좌표로 변환을 한 거죠. 각각의 V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또 이 베이시스 C 좌표계로 변환을 한 거죠. 두 단계의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럼 이 M이라는 매트릭스, 이렇게 생긴 M이라는 매트릭스랑
여기서 xb는 이제 r1부터 rn까지 묶은 x를 이제 베이시스 b 좌표계로 표현할 때의 개수 r1부터 rn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브라켓이 있는 이 텀들하고 여기 r1부터 rn까지의 텀들하고 서로를 이제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브라켓이 있는 텀들을 m에 묶어주고, 그 다음에 r1부터 rn까지가 원래 xb라고 묶여 있었으니까 m과 xb를 여기다가 r1부터 rn까지 곱해주면은 이제 t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tc가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서 요게 요렇게 여기서 이번 식이 이제 3번으로 가는 이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써보면은 이제 txc는 r1 곱하기 tb1c 부터 이제 rn 곱하기 이제 tbnc 를 이제 계속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건데, 이걸 이제 묶어보면은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을 하나의 행렬에다 묶고,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 앞에 벡터 앞에 붙는 코이피션트를 이 옆에 벡터로 묶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텀을 m이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거를 xp라고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앞에서 이제 xp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 3번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m을 통해서 x의 b 상대좌표와 tx의 c 상대좌표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됐잖아요. 이 좌표계에서 이 좌표계로 변환하는 매트릭스 m을 얻은 거잖아요. 이 m이라는 건 뭐냐면,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된 두 서브스페이스 v와 w의 이제 베이시스 상대좌표를 이 각각의 이 v와 w의 각각의 베이시스 상대좌표를 이제 직접 연결해서 변환해주는 그런 매트릭스가 바로 m입니다. 그래서 x에서 ax로 이제 표준좌표계에서 이런 변환이 일어날 때 각각의 이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좌표계, 그러니까 각각 이 v의 베이시스 좌표, 그 다음에 w의 베이시스 좌표계 사이에는 이제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여기서는 x에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tx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ax인데, 이 밑에서 각각의 베이시스 좌표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 이 두 개의 좌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이 m이라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b에서 그 v의 베이시스 좌표에서 m을 곱하면은 이 w에서 변환이 된 이 w에서의 베이시스 좌표로 바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m을 matrix for t relative to the basis b and c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로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베이시스 BC의 상대적인 베이시스 BC의 상대적인 트랜스포메이션 T의 변환 행렬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글로 써도 너무 어렵죠. 네, 어쨌든 이거는 표준 좌표계에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때 각각의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좌표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변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매트릭스 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ample 1은 이런 V를 위해 이제 B1, B2라는 베이시스가 있고, W를 위해서, 이쪽 W를 위해서 C1, C2, C3라는 3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V와 W로 이제 변환하는
V에서 W로 변환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 베이시스 벡터 B1을 변환을 하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TB1은 뭐 몇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TB1은 이 W의 베이시스 이 C라는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이제 베이시스들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베이시스 B1을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TB1을 구한 거를 이제 W의 베이시스 C1, C2, C3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B2에서 이쪽에 이제 B2를 변환을 해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를 이제 W의 베이시스들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미 나왔죠. 여기서 매트릭스 M을 구하려면 매트릭스 M을 구하라고 했는데 매트릭스 M을 구하려면은 이제 TB1의 C에 대한 상대좌표 그 다음에 이제 B1과 B2밖에 없으니까 TB2의 C에 대한 상대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구해졌죠. 이 B1을 트랜스포메이션한 벡터가 C1, C2, C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앞에 개수가 3, -2, 5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이제 TB1을 C라는 베이시스 좌표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3, -2, 5라는 이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TB2를 이제 C 베이시스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4, 7, 1이라는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써보면은 TB1은 여기에 C, 그러니까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시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C1, C2, C3를 그 컬럼으로 묶은 행렬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C에 대한 상대좌표를 곱하면은 이제 TB1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이제 C1, C2, C3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이렇게 벡터로 모으면은 이거 곱하기 요걸 했을 때 이제 TB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 이제 M에 필요한 이 변환 행렬에 필요한 TB1C랑 TB2C를 구했으니까 각각을 그냥 컬럼으로 묶어가지고 행렬을 만들면은 여기서 이 M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x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베이시스 B에서는 베이시스 벡터가 두 개고 베이시스 C에서는 베이시스 벡터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변환 행렬이 나온다.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M은 이쪽 좌표에서 이쪽 좌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2차원이잖아요. 여기서 베이시스가 2개가 있으니까 이쪽은 2차원 좌표계고 그 다음에 이 베이시스 C에 대한 좌표는 베이시스가 3개가 있으니까 이쪽은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M이 이제 3/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Y는 CX라고 했을 때 이거는 2차원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3차원이 되고 네, 이거는 3/2니까 2차원 벡터를 3차원 벡터로 그러니까 2개의 베이시스가 있는 공간에서 3개의 베이시스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까는 V에서 W로 아예 벡터 스페이스가 다른 곳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경우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벡터 스페이스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V에서 V로 변환하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 V에서 V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변환인데, 물론 이 X의 값은 변하겠죠. X는 AX라고 이렇게 값은 변하겠지만, 뭐 여기가 3차원이면 여기도 3차원 이런 식으로 벡터 스페이스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베이시스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어떤 x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tx를 만들 때 이 동일한 이 베이시스 좌표는 베이시스 상대 좌표는 여기서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냐, 이 벡터와 그러니까 x에 대한 베이시스 좌표와 tx에 대한 베이시스 좌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를 알아보는 건데, 앞에서는 이쪽과 이쪽이 전혀 달랐잖아요. 이쪽은 벡터 스페이스 V였고, 이쪽은 벡터 스페이스 W였고, 이쪽은 베이시스 B였고, 이쪽은 베이시스 C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건데, 자, 이 경우에는 뭔가 좀 더 단순화됐잖아요. 이 공간도 같고 베이시스도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3번식에서 txc는 이제 m 곱하기 xb라고 했는데, 이게 이 밑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죠. 이게 밑에서 일어났던 변화인데, 이쪽은 b였고 베이시스가 b였고 c였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b고 c일 경우에 이렇게 썼었는데, m을 이 두 좌표의 사이의 변화는 이렇게 된다고 썼었는데, 이제 W와 V가 같고 C와 B가 같다고 하면은 이때 M이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T 브라켓 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T 브라켓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똑같은데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제 베이시스가 C에서 B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잘못 썼는데, 베이시스 벡터 B1을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걸 다시 B C였죠. 이걸 다시 C 베이시스에 대한 상대좌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는 베이시스 B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다시 B에 대한 상대좌표로 구한 거죠. 네. 그런 벡터들을 모은 매트릭스를 여기서 TB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TXB는 아까 원래 M 곱하기 XB였는데, 이 M이 이제 TB라고 이제 TB로 변한 거니까, 이제 B를 이게 이 T를 위한 B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B 매트릭스와 이 XB를 곱한 게 TXB가 되는 거죠. 여기서 XB라고 하는 거는 X의 이제 베이시스 B 상대좌표로 말하는 거고, 이 TXB라고 하는 거는 TX의 이제 베이시스 B 상대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변환 관계는 이 위에서 이제 T라는 변환에 의해서 이 두 X와 TX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 밑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T를 위한 B 매트릭스, 예. 용어가 어려워요. T를 위한 B 매트릭스에 의한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 네, 여기에 뭐 써져 있죠. 여기는 지금 이 예제를 하지 않은 거는 이게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로 막 이걸 내용을 확장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더 번거로워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위에서는 이제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각각의 이제 베이시스 좌표가 있는데, 이 베이시스 좌표가 같을 때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T의 B 매트릭스를 통해 B 매트릭스 곱하면 각각의 베이시스 좌표들 사이의 관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응용 문제에서 n차원 공간에서의 응용 문제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모두가 다 이렇게 tx는 ax다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a를 그냥 곱해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면, 앞에서 배운 그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말하는 거예요.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를 이용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면 베이시스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 A의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거는 A에게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이 있다는 거고,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가 n차원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 아이겐 벡터들이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x에서 ax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이 a라는 행렬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경우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그게 이제 티어럼 8인데, 자, a가 PDP 인버스라고 볼 수가 있을 때, 그리고 a가 다이어고널 n 바이 n 매트릭스고, 여기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게 D의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아이겐밸류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이겐밸류라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D가 이제 어떤 n 바이 n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B가 B가 이제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되고, 베이시스고,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 P의 컬럼 벡터들이 될 때, D는 여기서의 A와 시밀러한 D 매트릭스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B 매트릭스가 될 수 있다. 네.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는 그냥 n차원 공간이에요. 이쪽도 x도 n차원 공간 안에 있고, 네, 이쪽도 n차원 공간 안에 있고 tx도 n차원 공간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n차원 공간 안에 베이시스가 있는데, n차원 공간은 완전히 스팬할 수 있는 이제 베이시스가 있는데, 그러면 x의 베이시스 상대좌표는 이렇게 xb라고 쓸 수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xb에다가 이 p를 곱하면 x가 되는데, 이 p라고 하는 게 베이시스 벡터들을 컬럼으로 모은 거죠. p는 이제 뭐 베이시스 벡터를 뭐 b1부터 bn까지 모은 거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이 베이시스 상대좌표는 이제 txb라고 쓰는데, 거기다 이제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제 곱해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tx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나 어차피 두 개 다, 여기 x나 xb나 둘 다 n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x가 그냥 n차원 공간이고, 그리고 이 x를 꽉 채우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이 n차원 공간을 꽉 채우는 어떤 베이시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와 xb는 같은 차원에 있고, x와 xb는 같은 차원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좌표계만 다른 거예요. 이쪽은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의한 좌표고, 이쪽은 베이시스 B에 의한 좌표라서 이게 두 개가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이제 베이시스 표현만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위에서 여기가 V고 여기가 W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 두 개의 차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의 차원이 같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 만약에 n차원 공간에서 실질적인 디멘전이 뭐 n보다 작은 뭐 n-2라거나 이쪽이 n차원 공간에 어떤 일부만 차지하는 서브스페이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n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P는 n by n 매트릭스가 되죠. 여기서의 P는 이 베이시스 벡터 자체는 n차원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로로도 n차원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도 n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이 공간이 뭐 n차원 공간의 어떤 일부만 차지하는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라 n차원 공간 전체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벡터도 n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P라는 게 n by n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본 그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이런 얘는 정사각형 행렬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베이시스 좌표로 변환하는 행렬이 이제 정사각형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n by n.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양쪽에 베이시스 좌표와 그 스탠더드 베이시스 좌표 사이에는 이런 P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는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X와 TX 사이에는 중간에 A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는 이 TXB라는 좌표는 이 XB 곱하기 여기다가 TB를 곱한 거랑 같다고 이제 위에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TB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TB라고 하는 거는 이 XB에서 TXB로 다이렉트로 가는 변환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환 행렬을 바로는 지금 알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들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관계를 이용해서 TB를 구해보면은 TX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TXB는 이제 P 곱하기 TXB라고 쓸 수가 TX는 P 곱하기 TXB니까 이걸 거꾸로 쓰면은 TXB는 천천히 단계별로 쓸 걸 그랬네요. P 인버스 곱하기 TX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TX 자체는 AX예요. TX는 AX죠. 그래서 P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X고 그 다음에 이 X라는 걸 이제 XB라는 베이시스 좌표로 변환을 하려면 이 X라는 거 대신에 이제 베이시스 좌표로 바꿔 쓰려면 이 PXB 이렇게 쓰면 되죠. X라는 게 이제 PXB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대신에 이제 PX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결국에 이제 P 인버스 AP 곱하기 X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때 이 행렬을 이 앞에 XB 앞에 붙어 이 곱해지는 행렬이 바로 이 TB잖아요. 그러니까 XB에서 TXB로 바로 변환해주는 행렬 그게 그 행렬을 바로 이제 여기서 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이제 D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 D라는 거는 P 인버스 AP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탠더드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표준 좌표계에서 X에서 TX로 이렇게 X에서 AX로 변환을 할 때 이들의 어떤 의미의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은 표준 좌표계에서의 변환을 말하는 거고 X에서 A를 곱해가지고 AX가 되는 거는 표준 좌표계에서의 변환이고 이거 어떤 다른 다른 베이시스를 가지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의 XB와 TXB 사이의 관계는 이 중간에 D를 곱해주면
이 변환을 이런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xb에서 txb로 가는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d라는 행렬은 이제 p 인버스 ap라는 행렬을 곱한 거랑 같다. 벡터 스페이스 V에서 이 전체 벡터 스페이스 V에서 A가 곱해지는 거는 이제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A의 아이겐 벡터 공간에서는 여기서 이 P라는 행렬이 이 위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이겐 벡터라는 말은 없는데 A를 이제 PDP 인버스로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이 P와 이제 P라는 행렬에 들어있는 베이시스 벡터들이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이 아이겐 밸류고요. 그래서 이 P에 있는 베이시스를 이제 아이겐 벡터들로 보고 뒤에 있는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은 아이겐 밸류들로 볼 때 이제 x에서 tx로 이렇게 a를 곱해서 변환하는 거는 a의 아이겐 벡터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a의 여기 곱해지는 a의 아이겐 벡터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B 좌표계에서는 xb의 각 차원마다 아이겐 밸류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D가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다이어고널 엔트리를 가지는 행렬이고 xb는 이제 각각의 그냥 이 베이시스 x를 이 b라는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표현하는 거죠. 이 b라는 베이시스는 이제 아이겐 벡터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이 베이시스 B 좌표계에서 이 각각의 이제 엔트리들이 x1b, x2b, xnb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곱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랑 곱해보면은 d랑 xb랑 곱해보면은 람다 1 x1b 그 다음에 람다 2 x2b 이런 식으로 람다 n xnb가 되죠. 그래서 원래 그 베이시스 상대 좌표에서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아이겐 밸류를 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표준 좌표에서는 a라는 행렬을 곱한 게 되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a의 아이겐 벡터들이 베이시스가 되는 좌표계에서는 그 각각의 차원마다 이제 성분이 다 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은 앞에 말했는데 D라고 하는 거는 P 인버스 A P라고 할 수 있고 A는 그냥 P 인버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는 이 A라는 행렬을 각각의 아이겐 벡터 성분으로 분해를 하고 거기에 주는 가중치가 이 다이어고널에 있는 아이겐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좌표계를 아이겐 벡터들이 이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그런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봤을 때 이 A라는 행렬을 X에 곱한 거는 뭐랑 같냐면 이 각각의 이제 베이시스 좌표계의 좌표에다가 아이겐 밸류들을 각각 곱한 거랑 이제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냥 스탠다드 좌표계와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의한 좌표계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스탠다드가 아닌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에 에서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쪽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는 경우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다는 거는 이제 아이겐 벡터로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일반화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시밀러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래서 A와 시밀러한 매트릭스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 사이 관계는 PC, P 인버스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C가 꼭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스일 수 있고, 다만 앞뒤로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이 P라는 행렬과 P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C는 B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B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 P에 있는 컬럼들이 이 베이시스 B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 P에 있는 컬럼들이 이 베이시스 벡터라고 봤을 때 X에서 AX로 가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B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아까도 예, P 인버스 AP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여기서 올라갈 때 P를 곱하고 A를 곱하고 P 인버스를 곱해서 이 TX B를 구한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관계 있잖아요. 이 위에서도 A와 D가 시밀러한 관계에 있었고 여기서도 A와 C가 시밀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이 시밀러한 매트릭스 C가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똑같은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AX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A와 C가 시밀러하고 A를 PCP 인버스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의 컬럼들이 어떤 베이시스 B를 이룬다면 P 인버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P의 컬럼들은 N차원 공간을 스팬할 수 있어야 돼요. 인버터블 매트릭스 티오럼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C는 트랜스포메이션 T의 B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다. 예, C는 이렇게 TB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베이시스가 P의 컬럼들일 때. 그래서 어떤 N차원 공간의 어떤 베이시스 B에 대한 B 매트릭스는 A와 시밀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반대로 써보면 이 밑에 있는 게 그 말인데, N차원 공간에 어떤 베이시스 B가 있을 때, 이 베이시스 B가 있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B 매트릭스는 A와 시밀러한 관계가 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이 A를 곱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B 매트릭스는 A와 시밀러한 관계에 있는데, 바로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매트릭스의 컬럼들을 모은 이 행렬을 그냥 앞뒤에 곱해주면 A와 C의 관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변환하는 이 스탠다드 좌표계에서 변환하는 거랑 이제 베이시스 B 좌표계에서 변환하는 거랑 이 두 개의 행렬은 서로 시밀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n차원 공간에 있을 때, 양쪽 다 n차원 공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example 4에서는 A라는 행렬이 있고 B1, B2가 있을 때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는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 여기서 아이겐 밸류도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봤을 때 A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봤을 때 람다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아이겐 밸류도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고, 이 마이너스 2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가 원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A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지 않은데 그냥 A랑 전혀 상관없는 이런 B1, B2라는 그냥 임의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매트릭스 A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B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 P라는 매트릭스가 이 베이시스 벡터들을 이제 컬럼들로 모은 매트릭스인데, 이 P라는 행렬이 역행렬을 구할 수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P 인버스 AP로 C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A라는 행렬이 다이고널라이저블 한지 안 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A라는 행렬 자체가 다이고널라이저블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이시스가 이 n차원 공간을 꽉 채우는지. 그래서 여기는 2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베이시스가 필요하고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이 P라는 행렬을 이렇게 P라는 행렬을 구하게 되면은 구했을 때 P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기만 하면은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변환, 그러니까 x에서 ax로 가는 변환에 해당하는 x에서 ax로 가는 변환에 해당하는 베이시스 좌표계에서의 변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라는 게 인버터블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A라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 A라는 행렬이 뭐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냐, 혹은 인버스로 구할 수 있냐, 뭐 풀랭크냐,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5.1)은 컴플렉스 아이겐밸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이겐밸류를 구하다 보면 이게 컴플렉스한 그 복소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방법이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 되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이 해가 반드시 실수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5 뭐 이런 형태면은 이게 람다가 어떤 a 플러스 마이너스 bi 형태의 컴플렉스 아이겐밸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컴플렉스 아이겐밸류가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뭐 잘못됐나, 내가 계산을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컴플렉스가 얼마든지, 복소수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이 복소수가 나올 때 매트릭스에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5.5에서는 이제 컴플렉스 아이겐밸류가 나올 때 그 매트릭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1에서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0, 1, 1, 0 있을 때 이걸 곱해보면은, 이 행렬을 곱해보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0, 1, 0, 1, 0에다가 xy 곱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y, x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x, y였으면 이렇게 90도를 회전해서 마이너스 y,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이 행렬을 곱해보면은 아마도 이제 여기 보면은 xy를 바꾼 다음에 위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y랑 x를 서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또 앞에 자리에다가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또 90도 회전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행렬 자체가 어떤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리고 아이겐 벡터도 구해보면은 이렇게 복소수로 아이겐 벡터들은 이제 1 i, 1i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렉스 아이겐 벡터들이 나와요. 아이겐 밸류가 컴플렉스면 아이겐 벡터도 컴플렉스가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나온 게, 아이겐 밸류가 복소수인 경우에 이
행렬을 곱하는 이 행렬을 스탠다드 매트릭스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회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이 섹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그런지 이제 더 공부해보죠. 자, 여기는 매트릭스 A가 이렇게 생겼어요. 0.5, 마이너스 0.6, 뭐 0.75,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겐밸류 구하기 위해서 람다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면은 이게 a 람다 i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고, 이 식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람다는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해보니까 0.8 플러스 마이너스 0.6i가 돼요. 0.8 플러스 마이너스 0.6i. 람다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이거 0.8 루트 0.8 제곱 플러스 0.6 제곱 해보면 0.64 플러스 0.36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람다의 크기는 1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람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람다가 이제 0.8 마이너스 0.6 i라고 이제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죠.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a 람다 i, 이게 람다예요. a 람다 i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 행렬에 a 람다 i에다 어떤 x를 곱해서 0 벡터가 나오는 게 그게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a 람다 i의 널 스페이스를 구해야 돼요. 뭐 여기서는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죠. 어떤 행렬에다가 람다 i를 뺀 행렬의 널 스페이스가 바로 아이겐 스페이스죠. 그래서 이걸 로 리덕션 하는 건 상당히 언플레전트하다, 불쾌하다. 왜냐면 이게 복소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다행히도 이제 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x1은 이거 곱하기 x2다 이런 식으로 x1과 x2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x1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이제 0.75 x1은 뭐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6i 곱하기 x2다. 그래서 이거 양변 0.75로 나눠지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식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개 있는데, 그러면 이 아래식에서 나온 관계랑 이 위에식에서 나온 관계랑 같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 식,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0.6x2는 이거다 라고 쓸 수 있죠. 0.6x2는 이거다. 그래서 0.6으로 양변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한 0.1을 여기서 구한 x1은 이거 곱하기 x2다 라고 구했는데,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이걸 이 관계를 이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식에서 구한 x2는 이거다라는 이 식을 그 뒤에 구한 x1은 뭐 곱하기 x2다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계산해서 다시 x1이 나오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해봐요. 여기 이 식하고 이 식에서 나온 이 식을 x2는 이거다라는 식을 이제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x2는 이거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여기다가 이 앞에 있는 복소수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죠. 이거 0.5 플러스 i 곱하기 x1 이걸 곱해줘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0.2, 0.8에서 1 나오고 허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x1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사실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는 이 행렬에 있는 이 두 개의 로우가 서로 어떤 배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로우 벡터들이 서로 linearly dependent하다. linearly dependent하다.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x1, x2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이 로우들이 linearly dependent한 건데, 이게 왜 linearly dependent 하냐면 A에서 람다 I를 뺐기 때문에. 이건 항상 풀 랭크가 될 수 없다. 풀 랭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n by n 매트릭스일 때 랭크가 n이 나오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풀 랭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버터블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a 람다 i는 항상 인버터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제로 벡터 x, 이게 왜 인버터블 할 수 없냐면은 여기 있는 게 아이겐 밸류잖아요. 어떤 논제로 벡터 x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ax는 람다 x가 나오는 게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의 정의인데, 이걸 이렇게 옮겨 써보면은 a 람다 i 곱하기 x가 0이 나오는데, 이 x가 어떤 아이겐 벡터니까 제로 벡터는 아니겠죠. 트리비얼 솔루션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어떤 어떤 벡터의 해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a 람다 i는 항상 1차원 이상의 널 스페이스를 가진다. 이거 자체가 인버터블 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벡터들이 컬럼 벡터나 컬럼 벡터들의 조합이나 아니면 로우 벡터들이 linearly dependent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은 널 스페이스, 1차원 이상의 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가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첫 번째 식으로 구하나 두 번째 식으로 구하나 어차피 관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은 아이겐 벡터는 x1, x2인데 x1은 이거 곱하기 x2라고 했으니까 x2로 묶어보면 프리 베리어블인 x2로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x2를 그냥 5라고 정해보면은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x2에다가 5를 대입한 게 v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람다는 이제 아까는 0.8 마이너스 0.6i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로 해서, 이 플러스로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v2는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보면은 람다도 이제 0.8 플러스 마이너스 0.6i 이런 식으로 켤레 목소수가 나왔고, v1과 v2를 봐도 v1의 켤레 목소수가 v2잖아요. 여기 보면 허수가 마이너스 4i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플러스 4i가 됐으니까 v1과 v2도 서로 켤레 목소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앞에서 구한 뭐 일반적인 아이겐 벡터 밸류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이게 복소수라는 것만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매트릭스의 이제 특징을 보니까,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구한 이 매트릭스는 어떤 로테이션을 매트릭스를 곱하는 변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환이 로테이션, 그러니까 벡터의 회전을 의미하게 된다. 앞에서도 이렇게 복소수가 나오는 매트릭스를 곱해줬더니 회전이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역시 위에서는 순수한 허수였지만 여기서는 복소수죠. 어쨌든 이런 람다가 아이겐 밸류가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 이게 회전 변환이 되는데, 그 회전 변환이 되는 게 이런 형태의 타원 형태가 나온다. 이 타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초기값을 그냥 2,0로 x0로 놓고 x0에다가 계속 a를 곱하는 거예요. x0 곱하기 a를 x1이라고 하고 x1 곱하기 a를 x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x를 계속 구해요. 그래서 xk는 x0 a k승을 곱한 거, 그 점들을 계속 찍어보니까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2,0에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찍어보니까 x1은 여기, x2는 여기, x3, x4, x5, 6, 7, 8 하고 계속 돌리면은 이렇게 엘립스 형태가 나온다고, 엘립스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립스가 어떻게 그 엘립티컬 오르빗 그러니까 타원 궤도가 생긴다는 건데 이 타원 궤도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제 증명을 해보죠. 어떤 컴플렉스 아이겐 벡터가 있는데 어떤 컴플렉스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아이겐 벡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x 바로 쓴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의 리얼과 실수부와 허수부는 리얼 x, 이미지너리 x, 리x, imax 뭐 이렇게 읽을까요? 아무튼 리얼과 이미지너리 두 개의 이런 노테이션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노테이션 정리를 먼저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컴플렉스 벡터가 있을 때 복소수 벡터가 있을 때 이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쪽은 실수부, 허수부 곱하기 허수부에는 i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벡터의 실수부는 이 앞에 있는 벡터 3, 0, 2가 되고 허수부는 이쪽 마이너스 1,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컴플렉스 벡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켤레 복소수는 여기서 이제 i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허수의 부호를 바꾸는 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하나의 벡터로서 부촉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성질은 다 여기 있는 거 다 똑같은데 곱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나 아니면 컨주게이트를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나 결과가 같다는 거죠. 이거는 스칼라와 벡터 사이의 관계고 이거는 매트릭스와 벡터를 곱할 때도 곱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나 각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곱하나 같다는 거고 매트릭스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고 매트릭스와 스칼라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아무튼 컴플렉스끼리는 곱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하나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곱하나 같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시를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리얼 매트릭스인데, 그러니까 리얼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A라는 행렬 자체는 여기에는 복소수가 없다는 거. 이거 자체는 이 엔트리들이 실수라는 거예요. A의 엔트리들은 실수인데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이 복소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들이 복소수인 경우에 매트릭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AX, 그러니까 이 A라는 실수 행렬과 X라는 복소수 아이겐벡터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곱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하나 아니면 나눠서 컨주게이트 하나 똑같다고 했죠. 여기 있는 성질이죠. 근데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행렬은 원래 실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하나마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허수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반은 A랑 같고 X반은 X와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또 람다가 이제 A의 아이겐밸류고 그 다음에 X가 아이겐벡터라고 했을 때 그래서 AX는 람다 X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이 X바는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AX 곱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한 거랑 근데 이 AX는 곱해보면 이 람다 X랑 같잖아요. 람다 X랑 같으니까 람다 X 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한 거랑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곱한 다음에 컨주게이트 하나 각각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곱하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X반은 람다바 X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람다는 아이겐밸류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X바도 아이겐벡터라고 볼 수 있죠. 이 관계에 있는 모든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람다와 X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람다와 어떤 X가 컴플렉스한 어떤 람다와 X가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람다바와 X바도 이 A의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실수일 때 컴플렉스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이제 람다 x 람다가 있으면은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x바 람다 바도 A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가 복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서로 켤레 복소수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그젬플 2에 있는 여기서 본 이행렬 0.5, 0.6의 이 행렬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밸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0.8 플러스 마이너스 6 i가 나온다. 그리고 아이겐벡터는 이렇게 나온다. 네, 이거는 앞에서 구했던 것 같은데 이미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이그젬플 6을 보면은 이 C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C라는 매트릭스가 이런 특정한 형태에 있는 거 A-B, B, A 이런 특정한 형태에 있는 이제 C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행렬에 람다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 i가 나와요. 여기 있는 A, B가 그대로 람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소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A는 실수부, B는 허수부. 계산을 해보면은 C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A 마이너스 람다 곱하면 A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B 곱해서 빼보면은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는 이 B를 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B 제곱인데 루트 씌우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B i가 나오겠죠. 그러면 람다는 이제 A 플러스 마이너스 B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뒤집어지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람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람다의 크기를 여기서 R로 이제 정의를 할게요. R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런 다음에 이제 C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R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람다의 크기로 나누는 건데 결국 여기 있는 원소들 여기 있는 뭐 로우의 크기라든가 컬럼의 크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R로 나누고 나서 이 R이라는 이제 스칼라 앞에 묶었는데 이 스칼라를 곱하는 거는 I 곱하기 R을 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서 어떤 행렬에다가 RA를 하는 거는 RIA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RI를 한 게 이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제 RI랑 그 다음에 R분의 A, R분의 B, R분의 B, R분의 A 뭐 이런 식의 행렬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사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두 개의 값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 R분의 A랑 R분의 B랑 제곱해서 더했을 때 이게 1이 나오면은 이런 값들을 코사인 사인 관계로 볼 수가 있잖아. 같은 각도를 가지는 코사인 사인. 그래서 R분의 A와 R분의 B를 같은 각도를 가지는 코사인 사인으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 람다라는 거를 복소 평면에서 이런 복소 평면 이쪽은 실수 이쪽은 허수인 복소 평면에서 벡터로 그려보면 람다는 A, B가 되고 여기서 실수부가 A고 허수부가 B로 가면은 이 람다의 위상 이 P는 이제 람다의 각도 위상이 되는 거예요. 람다의 위상이 이제 P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A는 R 곱하기 코사인 P가 되는 거고 B는 R 곱하기 사인 P가 돼서 이제 코사인 P는 R분의 A 뭐 사인 P는 R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람다를 정리해 보면은 A 플러스 BI를 R 곱하기 앞에 R로 이제 묶어준 다음에 코사인 사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람다의 이제 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상은 이제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람다의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 각도를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C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앞에는 뭐예요?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그냥 어떤 상수를 곱하는,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링이 있는 거고, 이 행렬은 우리가 로테이션 행렬, 2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코사인,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어떤 벡터를 곱하면은 이게 이 벡터가 이 B라는 각도만큼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렬을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C라는 행렬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행렬을 분해를 해보니까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C를 여기서 이제 A라고 했는데 A를 연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 C를 스탠다드 매트릭스로 하는 선형 변화를 연속적으로 해보면은 람다가 1보다 크면은 람다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R이 1보다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스케일링이 계속 커지는 쪽으로 이제 곱해주겠죠. 람다가 크면 여기에서 스케일링에서 벡터의 값이 커지겠죠. 근데 그 전에 로테이션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로테이션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 스케일링 할 때 람다가 1보다 크면은 이제 벡터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람다가 0보다 작으면은 벡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도는 건데 이 동그랗게 돌면서 크기가 늘어나는 형태가 있을 거고 람다가 1보다 크면 크기가 늘어날 거고 그림을 나사형이라고 하기엔 참 못 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또 다른 경우에 람다가 이제 1보다 작은 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크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원형, 그러니까 줄어드는 나선형이 되겠죠. 네. 이런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예제에서는 이 람다의 크기가 1이잖아요. 이 0.8, 0.6을 이제 0.8, 0.6 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러면 이 타워는 왜 나오느냐? 계속 공부를 해보죠. 여기까지 했고 이 C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행렬이 어떤 빌딩 블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예제를 보죠.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그 행렬 example 2부터 나왔던 그 행렬이고 람다는 계속 0.8, 0.6이고 그 다음에 V1, V2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서 이런 이제 시뮬러 매트릭스를 구할 건데 앞에서는 여기 여러 개의 여기 2x2 행렬이니까 V1과 V2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앞에서 P를 구할 때는 V1과 V2, V1, V2를 이렇게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V1과 V2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잖아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 V1의 실수부와 V1의 허수부를 이렇게 각각의 벡터로 쓰는 거예요. 이걸 나눠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 5 플러스 i 곱하기 마이너스 4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의 컬럼 벡터들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P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P를 이용해서 A의 시밀러한 매트릭스 C를 구했어요. 그래서 P 인버스 AP 이걸 뒤집어 보면 A는 PC P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죠. 네, 이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제 P를 이용해서 A의 시밀러한 행렬 C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0.8, 마이너스 0.6, 0.6, 0.8 어디서 많이 보는 숫자죠. 람다가 0.8 플러스 마이너스 0.6i라고 했잖아요. 이 람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행렬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본 A, B, A, 마이너스 B, B, A 이 모양을 딱 따르죠. 여기서도 이런 모양을 가질 때 람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I 여기 있는 값들이 그대로 람다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마치 람다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람다를 먼저 구했잖아요. 람다를 구하고 나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행렬을 만들고 P라는 행렬을 만들고 이걸로 A 앞뒤에다가 곱해줘가지고 시밀러 매트릭스 C를 구했더니 람다에 있는 이런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바로 스케일링 이 형태를 가지게 되면 바로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스케일링을 할 때는 람다의 크기만큼의 스케일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의 각도는 이 람다의 위상만큼의 각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어떤 벡터가 여기 벡터에 뭐 x, y가 곱해지면 이게 이 xy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xy를 이만큼 p라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네요. 이 p라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해서 이 a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소수인 아이겐 벡터의 실수와 허수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A에 P 인버스 P를 곱했을 뿐인데 이런 로테이션 스케일링 매트릭스가 나왔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쓰면은 아니다. 이걸 반대로 쓰면은 이렇게 A는 P, C, P 인버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안쪽에 로테이션이 있다. 로테이션이 A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P라는 매트릭스는 change of variable, 그러니까 앞에서 그 5.4에서 했던 그 베이시스 좌표계로 변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이쪽은 이제 베이시스 좌표계고 이쪽은 이제 표준 좌표계인데 이거를 이제 P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제 베이시스 좌표계를 이 밑에다 쓰는 거고 여기 표준 좌표계를 쓰는 건데 여기는 CU는 이쪽 좌표 X의 베이시스 좌표에다가 그 P 인버스 곱하고 P 인버스 곱하고 A 곱하고 P 곱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면 CU를 구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U에서 바로 CU로 그냥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런 거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A라는 여기서 이 표준좌표계에서 A라는 행렬을 곱하는 거는 이 베이시스 좌표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변수를 X에서 U로 바꾼 이 좌표계에서 보면은 로테이션 플러스 스케일링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A가 어떤 경우에 A가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경우에 A가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여기 있는 그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그 아이겐 벡터의 실수와 허수로 정했을 때 A가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이 P가 아이겐 벡터의 실수와 허수로 정해놨을 때 이 A라는 행렬이 이쪽에서 곱해지는 거는 이 밑에서는 이 P라는 이런 베이시스를 가지는 좌표계에서는 로테이션과 스케일링 되는 걸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여기서 P는 앞에서 본 그 아이겐 벡터들을 모은 P가 아니라 V의 실수부 허수부를 모은 그런 매트릭스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의 실수와 허수를 분리해서 만든 이제 P를 이용해서 시밀러 매트릭스 C를 만들면 요런 형태가 되는데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이 합쳐진 형태죠. 근데 여기서 A, B는 A의 아이겐밸류에 있는 A 플러스 마이너스 PI 이 값과 같게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는 람다의 크기만큼 스케일링이 되고 람다의 위상만큼 회전이 되는 그런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원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로 A, PDP 형태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이 뒤에 대각선 다이어고널 엔트리에 아이겐밸류들이 들어가고 P의 컬럼 벡터들은 아이겐 벡터들이 직접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다른 변환이에요. 시뮬러 매트릭스 그냥 이건 다이고날라이제이션까지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시뮬러 매트릭스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인 경우에 이제 Q를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아이겐 벡터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나눠서 이렇게 컬럼 벡터로 채운 이 QC, Q 인버스 이런 형태의 시뮬러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지금 다른 거고 우리는 지금 이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이게 이쪽에서는 로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엘립스를 따라서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타원을 따라서 이 궤적이 이런 궤적이 생겼는데 이런 궤적이 생기는 이유를 뒤에서 좀 더 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띠오럼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앞에서 본 거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A가 2바이 행렬이고 람다가 A 플러스 BI고 일 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V가 있을 때 A는 PCP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P는 리얼과 이 아이겐 벡터 리얼과 이미지너리고 C는 이 아이겐 밸류에 있는 이 A, B를 A-B, B, A 이런 형태로 쓴 거예요. 보통 여기 A 플러스 B로 쓰는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쓴 거는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플러스로 쓰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된 것도 사실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우리가 표준적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표준형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이제 마이너스로 써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증명을 해볼 게 뭐냐면 A가 PCP 인버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여기서 지금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왜 되는지 증명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증명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A는 PCP 인버스라고 했을 때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AP는 오른쪽에다가 P를 곱해주면 P 인버스 없어지고 AP는 PC다 이걸 증명하면 되죠. 그러면 A의 아이겐밸류가 람다는 A 플러스 BI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VR 리얼 파트 실수부와 허수부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VR 플러스 V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의 매트릭스 P는 앞에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AV를 곱해보면은 여기서 A라는 원래 행렬과 아이겐 벡터를 하나 곱해보면은 이거는 람다 V라고 V와 같죠? 아이겐 벡터의 정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람다는 A 플러스 BI라고 했고 V는 이런 켤레의 복소수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랑 대입을 해본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AVR 플러스 마이너스 BVI 플러스 AVI 플러스 BVR 곱하기 I 이렇게 정리가 돼요. 두 개를 곱해보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런 매트릭스와 이런 벡터가 곱해지는 이 전체로 보면 벡터죠. 이 벡터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뒤에 부분도 VI라는 벡터와 VI라는 벡터가 있으니까 이 둘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이렇게 매트릭스 벡터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VR과 VI로 묶고 나서 보니까 이게 P라는 행렬이죠. 앞에서 정의한 P라는 행렬. 그래서 P 곱하기 A-B, P 곱하기 B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AP라는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게 AP가 PC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AP를 구해보면은 이 P의 구조가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 아이겐 벡터의 리얼과 이미지너리 파트를 따로 쓴 거기 때문에 이 벡터 안에다가 그냥 A를 곱하는 게 이 벡터의 가까이 컬럼 벡터에다가 A를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AVR하고 AVI 두 개의 컬럼 벡터가 있는 건데 이거는 V1의 리얼 파트고 VR은
이거 vi는 v1의 이미지너리 파트잖아요. 뭐 똑같은 정의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a가 앞에 있는 a가 실수잖아요. 실수는 곱해줘도 이게 리얼과 이미지너리의 어떤 성질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이게 복소수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뭐 bi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c라는 그냥 실수를 곱한다고 해서 이것에 리얼을 구하나 아니면 c 곱하기 리얼 a 플러스 bi를 하나 똑같이 결과는 이것도 ca가 되고 이것도 ca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실수를 곱하는 거는 이 imaginary real 이 함수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죠.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면 이 AV의 리얼 파트는 AV를 구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이거 나오는데 요거는 이 앞에 쪽은 AV의 리얼 파트다. P 곱하기 A-B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은 P 곱하기 이쪽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돼야 되니까 AV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돼야 되니까 이 뒷부분이 여기로 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P를 앞으로 묶어보니까 A, B, B, A가 되죠.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본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PC가 된다. 그래서 AP는 PC가 된다. 그래서 AP는 PC가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인데 앞에 거랑 다른 점은 여기 앞에 원래 이 위쪽에 마이너스 B고 이쪽은 플러스 B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A 플러스 BJ 이렇게 BI 여기서는 i로 쓰죠. 허수를 제가 람다를 a 플러스 bi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람다를 a 마이너스 bi로 넣게 되면은 이기점풀과 똑같은 c가 요 행렬이 이 b의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람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AP는 PC다. 이런 형태의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A는 PCP 인버스 형태가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가 아이겐벡터의 리얼과 이미지너로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온 C가 그냥 아무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람다의 A, B가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A가.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람다 A-Bi에 의해서 이 C라는 매트릭스 이 가운데 있는 시뮬러 매트릭스가 결정이 되므로 이 스케일과 이 A에 의해서 회전하고 뭐 스케일이 늘어나는 이 스케일과 로테이션 앵글 모두 이 아이겐 밸류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앞에서 본 그 관계죠. U는 CU고 A는 이쪽 X는 AX로 이렇게 변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관계가 있는데 이쪽은 표준 좌표이고 이쪽은 이제 P의 컬럼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 좌표계 이 두 개의 그냥 좌표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차 공원에서 A에 의해서 변환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P의 컬럼 스페이스 아이겐 벡터와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이루어진 P의 컬럼 스페이스에서 이제 스케일 플러스 로테이션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는 스케일 플러스 로테이션 하는 건데 이 위에서는 이 위에서는 표준 좌표계에서는 좌표계만 바뀐 상태에서 이제 똑같은 스케일 로테이션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람다가 람다가 그냥 실수인 경우에는 P라는 거는 이 아이겐벡터의 실수와 허수인데 허수가 없으니까 그냥 람다가 실수면 아이겐벡터도 실수겠죠. 그래서 VR만 있고 VI는 없으니까 이 P가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제 P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이 0이니까 그래서 이걸 또 구할 수가 없어요. C는 P 인버스 AP 이런 시밀러 매트릭스 자체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실수면 A에 의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베이시스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 스케일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이런 아이겐 벡터가 실수인 경우에는 A의
로테이션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스케일링 성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피겨 1의 타원은 이렇게 아까 이런 타원이 나왔었잖아요. x0에서 그러니까 2,0에서 이런 형태로 도는 타원이 나오는데 이 타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이제 람다의 크기가 0.8 플러스 마이너스 0.6 i였으니까 이 람다의 크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 반경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딱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는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이런 순수한 회전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C가 간단히 써보면은 0.8 마이너스 0.6 그 다음에 0.6 0.8 이런 형태의 행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람다의 크기가 1인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런 동그란 회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동그란 회전이 나오는 거는 이 베이시스 좌표계 이 P의 컬럼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 좌표계에서는 원래 이런 동그란 회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표준 좌표계에서는 타원 형태로 나와요. 그 타원 형태로 나오는 이유는 원래 이 C를 U에 적용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원래 순수한 이제 원형 회전인데 이 P의 컬럼들이 이제 베이시스로 적용한 P의 컬럼들을 이제 베이시스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 좌표계인데 이 XY 좌표 축을 이제 P의 컬럼들로 그러니까 VR과 VI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 좌표 축을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VR은 마이너스 2,5였고 VI는 마이너스 4,i 이런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X, Y 좌표계인데 VR, VI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라는 거에 U에다가 P를 곱해서 X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좌표계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P의 컬럼들로 딱 봐도 이 좌표계가 서로 직교 좌표계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1,1 이런 좌표였다고 하면은 이 1,1이라는 좌표는 VR로 1, VI로 1 해서 이런 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계가 이런 1,1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표계가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이게 회전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회전을 하긴 하는데 VR과 VI의 일단 스케일이 다르고 여기는 이제 2,5기 때문에 VR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4 플러스 25 그래서 루트 29가 되고 이쪽은 크기가 4잖아요. 루트로 해봤자 16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VR의 축이 더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1,1이었다고 할지라도 VR 쪽이 길어지고 VI는 상대적으로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VR 축과 VI 축의 원의 반지름이라고 해야 되나? 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크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타원의 이쪽 축으로는 길이가 길고 VI 축으로는 타원이 상대적으로 더 짧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축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축이 서로 지금 뒤집어졌기 때문에 회전의 방향도 거꾸로 됐나? 네. 회전의 방향은 아까 똑같이 유지가 됐었는데 어차피 이게 대략 이제 이렇게 막 90몇 도 회전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은 안 바뀌었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원이 이런 찌그러진 타원이 기울어진 타원이 되는 거는 이 XY 축이 이렇게 직교가 아니고 기울어진 좌표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원래 X축이죠. XY 축이 서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달라져서 타원이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8에서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이겐밸류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뭐 이거 디터미넌트 a-람다 i는 0이다. 여기서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하고 람다 i들을 먼저 구하고 그로부터 이제 a-람다 i 곱하기 x가 0이다.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아이겐 벡터를 구하죠. vi들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모든 아이겐밸류와 벡터를 다 정확히 구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걸 다 정확히 안 구해도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그러냐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대한 러프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대략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뭐 혹은 이게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그 정도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혹은 가장 큰 아이겐 벡터의 방향이 대략 어느 방향인지 그런 게 알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정확히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러프 어프록시메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파워 메소드입니다. 자, 파워 메소드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냐면 A가 n/n 행렬을 가진 행렬인 A가 strictly dominant eigenvalue를 가질 때 이제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가 diagonalizable 해야 돼요. 여기 A가 diagonalizable 하다는 것은 A의 아이겐 벡터들이 n개가 있고 n개가 다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trictly dominant eigenvalue를 가져야 된다는 거 하는 거는 여기 A가 가진 아이겐밸류들을 크기순으로 이렇게 람다1부터 람다 n까지 크기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가장 큰 람다1과 그 다음 큰 람다2의 크기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람다2와 람다3는 크기가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는데 이 맨 앞에 있는 람다2는 람다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strictly dominant eigenvalue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A가 diagonalizable 하고 strictly dominant eigenvalue를 가질 때 파워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 아이겐밸류나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A라는 행렬을 어떤 임의의 벡터 X에다가 계속 곱해봐요. 어떤 벡터 X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계속 반복해서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X를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아이겐 벡터들이 n차원 공간을 스팬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벡터 X를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X에다가 A의 K승을 곱한다는 것은 일단 한 번만 이거 X에다 A를 한 번만 곱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람다가 하나씩 곱해지겠죠. AX는 여기서 A 곱하기 V1은 람다1 V1이니까 C1 람다1 V1 그 다음에 C2 람다2 V2 이런 식으로 n개의 텀들이 다 더해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A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곱해지고 그 다음에 또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A의 차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V 앞에 붙어 있는 람다의 지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X에다가 A의 K승, A를 K번 곱하게 되면 V1에는 람다1이 K번 곱해지고 V2에는 람다2가 K번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C1이 중요한 거는 C1이 0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임의의 X를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절대 넣어서 안 되는 거는
그 가장 큰 아이겐 밸류와 벡터를 구할 때 절대 넣어서 안 되는 거는 이 x를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했는데 맨 앞에 있는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v1 앞에 개수 c1이 0이 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잘못 고르면은 이 파워 메소드로 아이겐 밸류 벡터를 구할 수가 없고요. 이 C1이 이론적으로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값이 있으면은 파워 메소드로 아이겐 밸류와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변을 람다의 k승으로 나눠봐요. 이 v1 앞에 곱해져 있는 람다1의 k승으로 나눠보면은 앞에는 이제 람다1의 k승분의 1 곱하기 a의 k승 x고 이쪽은 그냥 c1 v1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c2 곱하기 람다1분의 람다2의 k승 v2 부터 이제 람다1분의 람다 n의 k승 곱하기 vn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게 되는데 앞에서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했고 람다 1은 다른 어떤 아이겐 밸류들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같지 않고 크다고 했으니까 람다 5분의 다른 아이겐 밸류를 하면은 이게 1보다는 작겠죠. 람다 5분의 람다 2부터 람다 5분의 람다 3 람다 5분의 람다 n까지는 다 1보다 작을 거고 이 1보다 작은 숫자들의 k승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0.9에 100승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 함수들이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k가 늘어날수록 여기 있는 지수 함수들이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서 여기 람다1의 k승분의 1 람다1 혹은 람다1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a의 k승 곱하기 x는 결국에 c1v1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k가 무한대로 갈수록 k가 커질수록 점점 더 이건 c1v1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스케일이 없는 거니까 여기 뭐 c1이라고 여기 붙어 있는 이 c1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 합쳐서 그냥 v1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k가 커지면은 스칼라 멀티플 오브 a의 k승 곱하기 x가 이제 아이겐 벡터 c1v1과 같은 디렉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벡터가 임의의 x로부터 출발해서 그냥 a의 k승을 곱해준 이 벡터의 방향이 c1v1의 방향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겐 벡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가 커도 작아도 어차피 아이겐 벡터예요. 그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스페이스 중에 이미 한 벡터를 고른 거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위에 있는 아무 벡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a-람다 i 곱하기 x는 0이잖아요. 이 x에 뭐 10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100분의 1을 하든 어차피 이게 0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어떤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거고 직선적인 필요는 없고 아무튼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 위에 있는 아무 벡터나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임의의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계속 반복해서 곱해주다 보면은 그 방향이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의 방향과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a의 k승 곱하기 x가 거의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v1이나 혹은 마이너스 v1을 향하게 된다. 어쩔 때 x를 처음에 시작한 점 x에서 v1 성분이 존재할 때 v1 성분이 없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example 1을 보면은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고 v1과 x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초기값이고요. v1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겐 벡터니까.
그리고 i가 아이겐밸류 2와 2를 가진다고 했을 때 아이겐밸류 2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2에 해당한 람다가 람다는 2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0과 v1을 통하는 직선일 때, 그러니까 그냥 v1이 아이겐 벡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k는 0부터 8까지 x 곱하기 a의 k승을 계산해 봐라. 네. x가 여기서 k가 증가할수록 이 a의 k승 곱하기 a의 k승 곱하기 x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그냥 나와 있죠. x에다가 그냥 이거는 원래 x고, x에다가 a를 한 번 곱했을 때, 두 번 곱했을 때, 세 번 곱했을 때, 8번 곱했을 때 이렇게 좌표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처음에 x는 1, 처음에 x는 마이너스 0.5,1이었으니까 여기였는데, 점점 a를 곱하면 곱할수록 크기가 커지죠. 크기가 커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향이 점점 더 v1의 방향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a의 5승 곱하기 x의 방향이고, 이쪽은 a의 6승, a 7승, a 8승 하다 보면 점점점 더 v1의 방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크기가 커지는 거 뭐 별로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아이겐 벡터는 이제 크기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방향 자체가 v1의 방향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v1이 4,1인데 여기는 101,26이잖아요. 이거 대충 내배하면 100일에 가깝게 나오죠. 그러니까 4대1의 비율을 가지잖아요. v1과 같이. 그래서 a의 k승 곱하기 x를 하게 되면 이제 c1 v1에는 2의 k승, 람다 1의 k승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c2 v2에는 1의 k승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c1 v1 앞에 있는 개수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의 k승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2의 k승으로 나눠주면은 c1 v1 플러스 2분의 1의 k승 곱하기 c2 v2가 되는데, 이 텀이 2분의 1의 k승이 이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에 이 방향하고 거의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C1, V1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벡터나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는 이 뒤에 있는 텀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가가 중요한데, 이 람다 1분의 람다 2잖아요. 람다 1분의 람다 2가 비율이 크면 클수록 뭐 2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더 빨리 줄어들 거고, 뭐 4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더 빨리 줄어들 건데, 아무튼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 뒤에 있는 이게 어떤 에러 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V1을 구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이런 에러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에러가 점점 빨리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k승 곱하기 x를 하게 되면은 이게 v1에, 그러니까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람다1의 마이너스 k승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람다1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람다1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스케일링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스케일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a의 k승 곱하기 x의 largest entry, 그래서 a의 k승 곱하기 x가 어떤 벡터로 나올 거잖아요. 여기 있는 벡터에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시퀀스를 xk라고 xk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만들어 보면은 그 xk가 어떤 그 멀티플 오브 v1에 수렴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v1의 라지스트 엔트리는 1이 되는 그런 v1의 어떤 상수배에 수렴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겨 2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점점 a를 곱하면 곱할수록 크기가 막 늘어나잖아요. 발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x1의 A의 K승 곱하기 X의 라지스트 엔트리가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네모 박스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x, y 두 개의 좌표밖에 없기 때문에 x 좌표나 y 좌표 중에 큰 값을 1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값을 이제 y 값을 x2에 해당하는 값을 1로 맞추고 가다 보니까 방향이 이제 이쪽 x1에 가까워진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x1 성분을 1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C1 V1을 구하기 C1 V1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람다 1분의 람다 1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A K승 곱하기 X를 해야 되는데 이걸 람다 1을 모르기 때문에 A의 K승 곱하기 X의 가장 큰 값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뭐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K승 곱하기 X의 가장 큰 엔트리 맥스 값이 맥스 값으로 이 A의 K승 곱하기 X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xk 이렇게 구한 xk에다가 a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아이겐 벡터 이게 아이겐 벡터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람다1 xk가 되잖아요. 이 xk가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이제 axk가 람다1 x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xk의 가장 큰 원소는 1이라고 했으므로 이 a 곱하기 xk의 가장 큰 원소는 람다 1이 되겠죠. 이게 람다 1 곱하기 xk인데 xk의 가장 큰 원소가 1이니까 여기다 람다 1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 이 벡터의 가장 큰 원소가 람다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값이 1이 되도록 계속 스케일링을 하면서 a를 계속 곱하고 곱하다 보면은 그 벡터 자체는 아이겐 벡터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벡터 xk에다가 a를 곱했을 때 나오는 이 벡터에서 가장 큰 원소는 람다 1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